안녕하세요. 지수 로그로 넘어왔습니다. 23번부터 보도록 하죠. 지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상수겠죠. 로그에서도요. 그래서 이 핵심은 이겁니다. 이 꼴이 수투에서까지는 부정형이 아니었지만 여기서부터는 부정형이 된다. 그래서 자연상수로 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한 문제들을 잘 푸셔야겠죠. 보시면 x가 0으로 갈 때 이 친구는 0으로 갑니다. 얘가 0으로 가면 여기도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구조를 잘 보시면 0으로 갈 녀석, 무한대로 갈 녀석이니까 수렴시킬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 3이란 녀석은 추가로 봐줘야겠죠. 자, 여기서도 빠르게 보면 무한대로 보내면요, 여기가 0으로 가고 여기가 무한대로 가죠. 그때 이제 짝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따로 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게 어렵지 않고 시험에서도 가볍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잘 풀어야겠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26번에서 땅 어려운 게 하나 나오는데 엄청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문제도 안 풀리면 수원을 못하는 거지 미적분 문제가 아니죠. 항상 이런 세트가 나왔을 때는 대칭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가를 OA, OB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일단은 문제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수함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가 지금 밑이 같잖아요. 안 이쁘네. 밑이 같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스탠바이가 당연히 돼야 하는 겁니다. lnx가 이렇게 생겼고 이 lnx는 이 친구하고 역함수 관계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요. 가나 잘 보면 양수인 점 OA가 있고 OB가 있는데 OA가 2배다. 말 그대로 여기를 OA라고 할까요? 여기가 OA면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곳에 B가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90도라고 했네요. 여기가 90도.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그 직각삼각형으로 풀어내는 건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대1 때 루트 5죠. 그걸로 식을 세워보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얘를 도전을 하기 앞서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하시면 좋겠는 게 결국에 수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울기로 식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둘 중에 하나를 쓰긴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다 표현을 해서 1대 2대 루트 5로 식을 하나 세울 것인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어쨌든 얘를 안 쓰면 안 풀리거든요. 그 식으로 매몰되는 건 좀 좋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수직으로만 해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이라는 걸 이용을 해라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를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는 A, 여기는 B, 자 그러니까 A분의 2A 하고 B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없애주면 둘이 역수 관계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얘를 이제 써먹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가를 바로 이용하면 식에 미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좀 두 개를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거냐 해보시면, 자, 이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렇게 놓고 지금 시작은 여기서 하겠죠. B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B를 얘기할 때 여기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ln x인데 얘를 x축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주면 이 친구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 ln x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요. 이렇게 봐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y는 x에 대칭을 시킨 거니까 이 친구는 ex가 되고 여기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수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OB가 대칭 이동돼서 여기로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때 길이 똑같죠. 근데 얘가 다시 한번 대칭 이동돼서 이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갔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직각이다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만약에 여기가 B였다면 여기가 B1이 되고 길이는 똑같게 여기는 B2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EX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사실 OA도 바로 여기였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OA가 여기였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녀석을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옮기고 이렇게 한번 옮겨놨는데 옮겨놓고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령 여기였어요. OB가 OB는 이거고 OA는 이거니까 서로 다르겠죠. 근데 우연히 같은 직선이 위에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수직 이 조건을 줬기 때문이죠. 출제자 의도는 여기서 이 관계를 보길 바라는 거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로 두 배니까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B2를 구해보면 여기가 B, 마이너스 ln b였으니까요. 여기는 B, ln b가 되고 여기는 ln b, b가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a, 2a인데 여기에 중점이 되니까요. 얘는 뭐랑 같아지는 건가요? 2분의 a, 2분의 2a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구해라 라고 한 건 OA의 기울기죠. OA의 기울기는 A분의 EA를 물어본 겁니다. A분의 EA를 물어봤는데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을 얻었고 위에 이 식을 얻었고 서로 종합을 해보면 A분의 EA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다음과 같이 나타내집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 중점이란 게 맞긴 한데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나타내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나타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할게요. 여기는 2분의 A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네요. 다시 그러면 AA 날라가고 2에 이렇게 돼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생긴 거잖아요. A를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식은 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얼마여야 돼요? 요거여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분의 A는 ln 2분의 1이다. 그래서 A는 2의 ln 2분의 1이다. 잠시만요. 숫자가 이상한데. 어디서 잘못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어야 말이 되군요. 그렇죠. 2분의 1이어야 되고 여기가 2여야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A는 2 보내버리고 ln 2. 자, 이렇게 A 값을 구하게 되고요. 그걸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복잡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6번이 까다로운 이유는 지수하고 로그 그래프 대칭성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었던 9월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다음 유형 2번을 보시면 여기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크로리엔 급수를 활용하면 조금 편하다. 6분의 1 이렇게 가죠. 그래서 4의 x 하면 우리는 얘를 ln 4x로 보셔야 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1 플러스 ln 4x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근사를 다음과 같이 해줘야겠죠. 6분의 1 그 다음이죠. 자, 그래서 빠르게 풀어봅시다. 정석대로 풀면 이 친구를 4x 마이너스 1 x 하나로 빼시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얘를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줘라. 그럼 얘는 1 플러스 ln 4x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ln 2x다. 이렇게 근사를 해버리면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ln의 4x가 아니에요. ln 4 곱하기 x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ln 2 곱하기 x 약분돼서 답은 1번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두 가지 풀이가 있으니까 다 해보시고,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푸는 문제라고 합니다. 눈으로 풀려야죠. 이런 거는. 자, 얼마죠? 그렇죠. 3이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4x, 얘는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2x 분자의 6x 이렇게 푸셔야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거 하나씩 갖다 쓰란 말이네. 친절하게. 여기는 1 플러스 2x, 여기는 1 플러스 3x니까
날라가고 5. 그래서 2분의 5가 답이다. 눈으로 풀어야겠죠. 다음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LN은 이 꼴이 아니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 꼴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꼴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은 이 LN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럼 정리해 보시면 ln 3x분의 2x제곱 플러스 3x다. 그래서 ln 1 플러스 3분의 2x가 남죠. 그럼 이 친구도 쓱 지워서 얼마로 보내줄 수 있어요? 3분의 2x로 근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분의 2. 쉽지만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시작하는 문제죠. 그래서 얘는 딱 보는 순간 얘는 x구나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 계산 잘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 32번. 이거는 예전에 한번 수업할 때 설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ln 녀석이 생긴 게 어떻게 봐야 하나요? 여기만 보면 되겠죠. 얘도 얘가 0으로 가는 애들이니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때 리미트 0으로 가는 거는 최저차항을 보는 게 맞죠.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식 세우기 문제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되겠고, 옛날에 했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좀 올드한데 이것도 스스로 해보십시오. 이 문제가 어려운가요? 여기 fx 그래프 그려놓고 푸셔야겠죠. 구간별로 0부터 2까지는 이거 그리시고 나머지 구간에서 얘 그려놓고 합성함수 푸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역함수 때문에 한번 보는 건데, 역함수를 빨리 못 구하면 안 되죠. gx는 이 친구 역함수라 했어요. 역함수 빨리 구하는 방법은 합성했을 때 x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해요. 합성했을 때 x가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x에 들어가야 하는 녀석은 이 x가 있어야지 이게 x가 튀어나오고 없고 3을 제거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gx에 여기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x 플러스, 그러면 이 친구는 ln 2분의 1 다음에 x로 바뀌고 여기는 ln 2의 x 이렇게 뽑아주셔야겠죠. x가 0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극한의 활용, 식세우기죠. 최다 식세우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세우기 문제는 그냥 무단히 연습을 하는 것밖에는 왕도가 없다 하는 거. 자, B점 있고요. 여기 1이겠죠. 당연히. 어디 봅시다. t-x가 ln x인 상황이네요. 이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x 플러스 ln x, 제 x가 궁금하잖아요. 나는 여기 x가 궁금한데 어렵네요. 그럼 일단 a라고 합시다. 여기 a 플러스 ln a는 t다. t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어렵지만 여기는 a라고 하고 여기가 a, 여기는 a, 그러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이걸 구해야 하는 거네요. 항상 조건 구하라 문제는 조건에서 한 발을 다가가 보고 잘 안 풀리면 구하라에서 한 발 다가가 보고,
이렇게 해야겠죠. 자, 얘를 A를 내가 직접 구하는 게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한번 맞춰 놓고 이걸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보이네요. 이 A를 ln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ln A 곱하기 이 A가 T다 라고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네요. 이 녀석은 2분의 1 2t이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이죠.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핵심적으로 직접 x를 구하기 어렵죠.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뭔가 문제에서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나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죠? 빨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가면서 하십시오. 자, 39번. 자, 이것도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극한값을 잘 생각을 해야겠죠. 0으로 가면 1로 가니까 0. 그 말은 여기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이 친구는 지금 8로 가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3입니다. 이게 0으로 가니까. 그래서 B는 3이구나. B는 3 적어두시고, 그러면 이 친구는 2의 3승을 앞으로 빼서 8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먼저 이렇게 약분을 해버립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여기 앞에 똑같이 2니까 이때 ln2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여기 친구는 ax라 보시고, 아래 친구는 bx인데 bx가 3x였죠. 3x라고 보시면 이 값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a는 6이 됩니다. 간단하게 풀어봤고, 41번 또 잘 보이시나요? 똑같이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얘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ln a 플러스 12 마이너스 x도 있겠죠. 마이너스 ln a x. 근데 일은요 다 서로 사라지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ln 3이니까 a분의 a 플러스 12가 3이 나와야 되니까 a는 6이겠죠.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좀 복잡하면 얼추 감으로 생각해 보시고, 여기가 2A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은 본 거고, 아니면 뭐 적당한 수 대입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42번도 어렵게 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ln 1 플러스 0에 무한대다 이거죠.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 b는 1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랑 맞춰줘야죠. 얘는 제곱일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답이 2가 나왔다? C가 2여야겠죠. 이렇게 빠르게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교과서적인 풀이는 해설에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44번. 이 문제를 출제자의 의도를 못 찾으면 문제가 산으로 갑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하고, 잘 보시면 먼저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다. 그래서 f 익스포넨셜이 g 익스포넨셜이다. 이걸 하나 챙기셔야 하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 둘이 같다는 걸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바뀌죠.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로 바뀝니다. 당연히 리미트 쪼개서 쓸 수 있고, 리미트를 쪼개려면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 수렴 조건을 지켜야죠.
수렴 조건이라 하면 얘가 수렴해야만 쪼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각 주어진 함수들을 보시면 정의역 안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녀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를 쪼개서 썼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고, 이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f 프라임 익스포넨셜이 g 프라임 익스포넨셜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이걸 해석하는 데까지 내용은 수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 수투를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한 다음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각각 구하는 거, 여기가 이제 미적분 내용이죠. 앞에까지 잘 해석할 수 있냐, 수투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투 내용도 중요하죠. 당연히 잘 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극한의 진입 판정, 이거는 사실 지수 함수 문제 다 올드하죠. 문제들이 로그 지수의 연속성,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극한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47번 너무 쉽고요. 49번은 했었네요. 그래서 로피탈은 치환하기 싫을 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49번도 한번 체크하시고, 로피탈은 쓸 수 있을 때는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귀찮으면 로피탈을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로피탈의 개념은 과거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50번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50번이 중요한 이유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게 수투 내용이에요. 얘도 그냥 수투예요. 수투. 수투 할 때 엄밀하게 선생님이 가르친다고는 했는데, 그 엄밀함의 정도를 그냥 말로 훑고 넘어가고 복습을 안 시켰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설명한 수업 영상을 보면 디테일하게 다 써놓긴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냐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fx가 연속이에요. 불연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fa가 0이어야 한다 로 풀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앞에 있는 겁니다. 불연속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는 얘기예요. 이제 설명할 때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해야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수렴하다 하고 연결해야 되는 건 이제 발산하다죠. 수렴하다랑 연계되는 건 발산한다.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랑 별개의 개념인 거예요. 수렴 발산하고 극한값 존재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발산한다는 또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좌랑 우랑 그 두 개가 같음, 이 셋 중에 하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좌가 존재하고 우가 존재하는데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좌극한이 존재, 우극한이 존재하는 거는 발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랑 수렴한다라는 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면 결과적으로 극한값 존재하니까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죠. 수렴이죠. 근데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각각의 개념을 구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수렴은 우리가 무한대로 보낼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수렴은 우리가 특정 값 또는 특정 값의 좌극한, 우극한 다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뭐 얘가 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렴은 수렴만의 정의가 있는 거고, 극한값 존재는 극한값 존재만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극한값 존재는 좌극한이 수렴하고 우극한이 수렴하는데 그게 같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면 그 극한값 자체가 수렴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극한값의 좌, 극한값의 우,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이때 발산한 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그걸 수렴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이니까 발산한다. 그럼 얘는 발산한다. 이건 조금 엄밀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수렴하지 않는 거냐라고 쓰지 않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발산하다는 수렴하지 않는 거니까요. 정리하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에 좌극한값이 있고 수렴하죠. 우극한값이 있고 수렴하죠. 근데 그게 다르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발산하는 애는 아닌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죠. 우리가 대부분 그 상황에서 이걸 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산이 아닌 상황에서 극한값이 존재. 수렴인데 수렴하고 수렴한데 얘가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 거죠. 불연속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불연속도 우리가 심지어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달라서 불연속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발산의 개념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발산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무한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이럴 수 있고 또 얘는 0이고 얘는 무한대고 이러면 이때는 분명히 누군가 발산하잖아요. 발산하는 애가 있었을 경우에 이때는 fx가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얘가 발산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함수값은 뭐 제가 일단 놓고 생각합시다. 함수값은 뭐 어떤 특정 값이라고 만약에 얘가 0으로 가준다 해도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는 부정형이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0이라고 해서 얘가 수렴한다라는 0 곱하기 무한대라 해서 얘가 수렴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죠. 상황을 다 지켜봐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연속과 연속의 곱이 연속이 되려면 연속인 애가 0이어야 돼 라고 했던 것은 이 불연속한 친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데 적어도 발산하지 않은 경우에서만 이렇게 성립하는 거고요. 발산하는 경우가 있으면 아무리 얘가 0이어도 부정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한다가 수투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선생님이 그래도 매번 가르치긴 하지만 학생들이 문제에서 안 풀어봤으니까 인지를 잘 못하죠. 이렇게 수능에서도 엄밀하게 묻고 있는 개념이니까 선생님은 구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태도가 좋냐면 그냥 평상시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차항 개수가 1인 이차 함수가 있구나. gx가 초월함수로 주어졌구나. 그런데 딱 봐도 불연속이죠. 어디서? x가 0일 때. 그러면 이 친구는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gx가 x가 0일 때만 불연속인 거예요. fx는 당연히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죠. 근데 얘가 연속이래요. 그럼 평상시 같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가 0이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까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3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x가 0에서도 연속이면 되니까 x가 0에서 0 연속이 되기 위해서 f0이 0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은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2차 함수니까 얘가 x가 0인 거 있다 하더라도 하나 더 있어야지. 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일단 생각하고 넘어갔어야겠죠. 수능이었으니까 12번 문제에서 얘를 딱 만나고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다시 개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면에 집어넣어놨던 이런 개념을 꺼내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풀리지 않는구나. 정확하게 얘를 직접 구해봐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연속에 대한 정의에 따라 직접 구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얘의 좌, 우, 함을 다 구해주는 풀이로 넘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부터 볼까요?
fg의 좌는 자 리미트 fx는 그대로 fx를 넣고요. fx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단 하나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f는 귀찮으니까 이따 쓰기로 하고 여기에는 ln x 플러스 1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1에 0의 좌극한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당연히 1의 좌극한으로 가겠죠. 1의 좌극한으로 간다는 건 1보다 살짝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1의 좌극한이면은 얘가 음수네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한대인데 f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래서 안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fx는 당연히 f0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무한대고 그 다음에 0의 플러스로 가면 자 이때는 똑같죠. 똑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0의 플러스로 갑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1의 플러스로 가겠죠. 그러면은 로그 함수의 1의 플러스는 0보다 살짝 큰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살짝 크다 그 말은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자, 그 다음에 f0 g0은 함수값이죠. 보시면 f0 곱하기 8인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0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얘가 0이겠죠? 얘는 0이지만 얘가 0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0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0이랑 곱하는 부정 0의 값이 0이 아닌 경우는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러면 식을 다 써야 된다는 소리죠. 식을 써봅시다. 자, ln 1 플러스 x 분의 위에는 x제곱 ax 플러스 b. 자, 이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극한값을 지금 0의 좌극한으로 붙여주면 보세요. 당연히 x로 나눌 생각을 해야겠죠. 왜 x로 나눕니까? 그래야지 여기를 풀죠. 이렇게. 그래 여기를 뭔가 수렴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x로 나눠주고 나서 보면 이 값은 이제 1이 되는 거고 자 x가 0으로 가요. 그러면 b는 무한대가 되죠. 그럼 우린 수렴해야 되니까 b가 0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내는 거고요. a는 a대로 남고 x는 0으로 가니까 사라지죠 어차피. 그래서 b가 0이라는 전제하에 이 값은 a가 되는 겁니다. 다시 똑같은 걸 여기서 해보면 되겠죠. 리미트 a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x고 똑같은 값이 ax 플러스 b 있는데 x로 나눠주시고 0의 우극한으로 가면 이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절대 연속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b는 0이어야 하고 얘는 1이고 a 살고요. x는 0으로 가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a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f0 곱하기 8이니까 f0는 지금 b죠. b 곱하기 8 죄송합니다. 맞죠. b 곱하기 8 근데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0이라는 거예요. 결론 함수값은 0 좌극하 우극하는 a죠. 이게 다 같으려면 a가 얼마여야 돼요? a가 0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fx는 x제곱이어야 한다. 즉 여기서만 생각했을 때는 f0이 0이니까 인수가 하나일 거라 생각했지만 두 개짜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x제곱이 아니라 가령 fx가 x 플러스 1 이런 친구였으면 얘는 뭐가 된다? 그렇다. 불연속이 된다. 불연속이에요. 집어넣어 보시면 알겠죠? 불연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좌극한 우극한이다 1로 나오니까 좌극한 1, 우극한 1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0인 경우 함수값이 0인 경우랑 안 맞죠. 수투 내용이에요. 수투를 푸는데
지금 극한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적분 내용이 쓰였다 뿐이죠. 3점 치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좀 당황했겠죠. 옛날 수능이니까요. 자, 옛날 B형 수능이었습니다. 잘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 미부분은 이제 사실 노가다죠. 다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58번도 수업할 때 한번 했었었네요. 60번을 간단하게 볼까요? 60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 미분 가능하다 했고요. 자,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보시면 이 친구 해석해보면 당연히 3으로 묶고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항상 3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3x라는 소리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3x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속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 0이 나오니까 이 친구도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0인 때는 0이다 이렇게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해석을 해주시면 2분의 4분의 b 이게 2이다. 4 곱해주면 8이다. f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은 정보를 얻어야겠죠. 여기까지 지금 주어진 것들 활용할 수 있고 이번에는 여기를 f 프라임을 해보면 3이죠. 그러니까 얘도 f 프라임을 했을 때 0에서는 적어도 3이 나와야 한다. 이걸로 식을 하나 더 세우면 a, b를 연립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해하고 푸실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은 이제 나를 잘 해석해야 한다 그거겠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수로까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가함수 하고 미분 살짝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미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있는 문제 여러 번 잘 푸시고 체크해 놓고 선생님이 드린 프린트들 묵혀뒀던 거 꺼내서 좀 풀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혹시 문제가 더 풀고 싶다 하면 선생님한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반적인 난이도나 공부의 방향은 모의고사 점수를 계속 보면서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하시고요. 선생님이 그냥 쭉쭉쭉 푼다고 쭉쭉쭉 따라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